원자력 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그것을 익혀가지고 다양한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문제 융복합 지식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그 뭐가 됐든 다양한 지식이 들어오는 게 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래서 종합적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저기 다 하는 거니까요. 예. 원자력 전지, 방사성 동위원소 전지는 플루토늄 등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될 때 나오는 높은 열 에너지를 열전소자라는 것에 전달을 하여서 양 끝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외부 동력 없이 수십 년간 작동 가능. 이렇게 우주 등 극한 환경에 사용되고 있다. 열전 현상은 방사성 물질 분기열에서 열전 소자 온도차 발생, 열전 발전, 이렇게 제페크 효과, 제페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플루토늄 238, 스트론튬 90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열전 변환 장치, 열전 소자 방열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우 긴 수명 40년 이상, 외부 환경 영향 없고 높은 에너지 밀도, 우주 탐사선, 다누리, 화성 로봇, 심해기기, 인공 심장 보조 전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사선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전지인데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잠깐 저거를 보겠습니다. 제베크 효과가 무엇인지 잠깐 오래는 보겠습니다. 제베크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반도체를 접합하여 폐해류를 만들고 두 접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온도차를 만들어주면 열기 전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른다. 온도를 다르게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저기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차가운 물을 하면 갑자기 충격파가 팍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전자를 온도차를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해서 이것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스파크처럼 강하게 자유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잘못되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두 접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이로 인해서 열기 전력이 발생할 전류를 흐르게 한다 그러는데 펠티어 소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극단적으로 이쪽을 특히 또 펠티어 소자에서도 한쪽으로 확 전기를 당기면 여기서 에너지가 높아져요. 그러면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현상을 만들어서 트랜지스터 증폭 현상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처음 봐가지고 그래서 좀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를 열전 효과 일종인데 전기를 이용해서 냉각과 가열하는 펠티어 효과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펠티어 효과는 이쪽에서 전기를 확 깨서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열을 집중을 시켜주고 보통 냉장고 같은 데 에어컨 같은 데서도 압축해가지고 냉매를 해서 열을 여기서 만들어진 열을 이렇게 외부로 내뿜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차갑게 해가지고 돌리는 방식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열을 바깥으로 이전을 한다는 바로 보내고 이제 시원한 공기만 남긴다 이 말씀이에요. 내 계산대로 이렇게 물 뿌리잖아요. 물 뿌리면 이렇게 해서 기화되면서 물이 기화되면서 여기 있는 열을 뺏어가죠. 이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온도차를 급격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온도를 이쪽으로 빼주고 여기는 차갑게 해주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게 펠티어 소자인데요. 이걸과 반대되는 개념이랍니다. 반대되는 개념. 이걸 좀 연구를 제가 해볼게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제베크 효과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반도체를 접합 폐해류를 만들고 두 접점의 온도를 다르게 하면 온도차를 만들어주면 열기 전력이 발생한다. 이거를 좀 볼게요. 제가. 제베크 전압은 전자들을 막대의 고온단으로 되돌려보내려는 방향을 제베크 전위가 좋은 단으로 제베크 효과의 핵심 원리.
일단 온도차를 만들어주면 에너지 분위기가 높은 곳, 고온에서 낮은 곳으로 전하가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낮은 곳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두 차이를 만들어주면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전하가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 교류 전기를 걸어가지고 극단적으로 여기는 이제 구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구리 평범한 구리를 놔주고 여기다 구리 조각 여기는 구리를 대중소로 이렇게 놓고 이온 전자를 많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넣어주거나 영구 자석을 넣어서 이쪽으로 전기를 끌어 여기서 이제 베이스를 스위칭 해주고요.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전기 스위칭 중폭작용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걸로도 해가지고 이게 중폭을 했다가 다시 교류 전기를 이쪽으로 끌어주면은 이쪽의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도 이렇게 전류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하시면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이용해서 전류를 중폭해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응용이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면은 오히려 드린 전기에 비해서 보다 많은 자유전자를 끌어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 또 수없이 배치하면 되겠죠. 엄청나게 이렇게 교류 전기를 이용해서 전자 이동 방향을 일부러 끌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벽 효과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또는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도 괜찮아요. 다른 종류의 금속 같은 거 뭐 이렇게 구리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알루미늄도 니켈 되고 전도되는 건 다 돼요. 망간, 아연 상관없이 비금속이든 금속이든 대중소를 넣어주거나 그래서 각각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루를 섞고 화합물을 만들거나 반응하도록 놓거나 영구자석과 자처석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서 생산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교류 전기로 끌어오는 방식을 트랜지스터라도 하고 수없이 배치하면 되겠죠. 수만 개 이렇게 배치하거나 그래서 전류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인 전기보다 나온 전기가 더 많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연거자석이 안 들어가는 방식도 되느냐? 됩니다. 연거자석 안 들어가도 자유전자가 들인 전기보다 자유전자가 많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가능하다. 네네. 두 접합점 온도차가 생기면 에너지 지류가 높은 곳, 고온에서 낮은 곳으로 전하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극단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류 전기를 걸어서 끌어주는 방식을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 또 그렇다가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서 전류 흐름을 만들어낸다. 태양 전지에서도 제가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죠. 배터리에서도. 그래서 전류를 걸어주는 방식이 직류 방식, 전기를 넣기만 하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이제 전기가 생산돼 외부회를 빼는 방식, 아니면 교류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이제 여러 번 되풀이하면 되겠죠. 드린 전기보다 이게 훨씬 더 드린 전기보다 나오는 전기가 많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대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어떤 연구 자석에다가 막대를 그 어떤 구리 코일을 감아갖고 교류 전기를 걸어서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나가지고 수천 개 나가서 걸어주고 전기를 걸어주고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끌어주면 그래서 전기장의 이동 운동 방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막대가 회전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석탄으로 어떤 전기 발전을 이렇게 갖고 돌려가지고 구리를 감아놓은 이렇게 회전체가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생산된다. 나노 단위로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구리 같은 거, 구리다라고 합시다. 다른 금속 다 돼, 전기가 통하는 구리다. 그럼 구리 분말을 내중소로 넣고 이온 상태로도 둘 수 있어요. 그다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구자석을 넣어주고 연구자석도 대중소들 서로 다른 크기의 차이를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필름식으로도 들어가 태양전지에다 깔아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다른 금속도 다 된다. 리튬도 되지만 물에 리튬 분말로도 돼요. 똑같이. 그래서 다른 금속을 섞어줘도 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기를 딱 걸어주면 여기서 전자가 들뜨게 되고 이쪽으로 전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직류 방식이 있고 직류를 걸어가지고 여기서 한 방향으로만 줘서 이렇게 외부를 통해 빼는 방식 아니면
걸어줬다 이쪽으로 하는 두 가지 교류로 이렇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물 전기 분해할 때도 교류로 하시면 이게 물에 어떤 회전 방향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고온이 일어나게 되고 전자레인지 물결일 때처럼,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교류로 하시면 이렇게 물의 전기 분해 하실 때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는 회전 방식으로 서로 다른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적외선 전파, 기타 다른 전파를 섞어서 회전 방식으로 돌아주면 좀 더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서 전기분해, 열분해법으로 수소선 소리 추출이 되거나 거기다 금속 조각들을 아니면 판의 형태로 구리다, 대중소다를 구리다, 서로 다른 전기동도가 틀린 놈들 섞어주면 더 좋아요. 대중소로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강한 용합 반응을 만들어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주고 연고자 자철성을 넣어줘갖고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넌 거기다가 전기 분해할 때 공기를 좀 섞어주거나, 아니면 외부 공기를 빨아들여서 바닷물을 추가로 유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동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다. 석유 같은 거 정제할 때도 공기를 혼합해주거나 이런 기술을 쓰거나, 그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이나 석탄, 석유, 가스 발전을 공기 탱크 방식으로 모터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터빈 방식이 아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렇게 갖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이렇게 모듈 단위로 5개다 그러면 작은 탱크에서 보일러 물을 끓여서 큰 탱크로 옮기는 방식, 또는 거기다가 보일러 안에다가 원자력인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를 만들어서 열을 축적을 시켜주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뭐 일반 보일러 같으면 자갈을 넣거나 금속 조각을 넣어줘도 돼요. 그래서 판을 넣어줘도 되고, 판을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끓이는데,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을 제가 오목한 홈을 파주면 더 이렇게 금속 히터 있잖아요. 그래서 대중소로 만들어준 거 금속 사이즈를 오목한 홈 파주는데, 폼을 파주면 좀 더 열이 발생을 한다 그랬죠. 필라멘트나 전기 발열선으로 들어가는 크롬손이나 압력밥솥 같은 거 오목한음을 파져가고 열판을 오목렌즈처럼 작용한다 그랬죠. 모든 주방 냄비나 보일러 탱크는 다 되는데요. 액상이 흐르는 또는 공기가 흐르는 통로에도 겉으로는 평판이 안에는 홈을 파줄 수 있다. 주방 냄비에도 코펠도 가능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그래서 어제장가에 그제장가에서 이거를 진공 챔버에다가 오목한음을 봐주거나 볼록볼록한 구조물을 넣으실 텐데, 제 기술입니다. 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YTN에 소개하는 데는 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국정원 이래 다 하고 지금 광고를 계속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빨라, 국회의원도 빨라 하시는데 미국 정부도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도 하시고,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알고도 무단으로 그냥 지적선 위반해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무법천지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국제협약과 지적재산권을 민영사를 갖고 있는데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다. 전 세계는 허락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죠. 급하게 제 기술을 먼저 이렇게 적용해서 만든다 해서 전 세계가 돈을 내겠어요. 자기네들도 만들면 되지. 그러면 똑같은 기술로 싸우면 당연히 패배하게 됩니다. 재배큐 효과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반도체를 제일 싼 사람이 이기죠.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키보드 찍어서 돈 들어있는 국가가 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자본주의 기업은 다 100만 원 팔 거를 거기는 10만 원도 팔 수 있는데 상대가 되겠습니까? 손해보면 이렇게 기업도 재료로 만들어주거나 빚을 이렇게 금융기관도 재료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게 국가 차원의 무한자본과 유한자본의 싸움인데요. 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기업들은. 재배커 효과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 또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열전 변환자료, 주로 비스무스, 텔루륨 계열의 온도차를 부여해 발전을 일으킨다. 온도차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전기가 이동하는데, 교류 전기를 걸어주면 열전 소자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걸어줬다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교류 전기, 기존에 트랜지스터 가지고도 교류 전기를 걸어줘서 이쪽으로 끌어오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다. 반도체에도 사용되고 배터리에도 이거를 수없이 배치해서 그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온도차의 방향을 바꾸면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온도차의 방향을 바꾸면 온도차가 이쪽이 높았다가 이쪽으로 하면 높은 것에 낮으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로 온도 센서나 엔진 폐열 등을 전기로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 사용된다. 제가 그 뭐 전류판에도 그럼 이렇게 놓읍시다. 전류 일반 금속판이다. 금속 박도 되는데 여기는 구리나 알루미늄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돼요. 알루미늄 또는 리튬도 되는데 대중소 가루를 또는 이온도 넣어주고 똑같은 거를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 가루를 넣어주고 여기 인구자 사척을 넣어줘. 이쪽은 그 분포를 많이 해주고 이쪽은 적게 해주고 분포를 많이 적게 해주고 분포를 많이 적게 이런 식으로 전이차나 전도차를 만들어주고 전기를 걸어주잖아요. 그럼 전류 이동이지. 직류로만 해도 전류 이동이 생깁니다. 자,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죠. 이쪽은 구리 분말만 넣어주고 이쪽은 이렇게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섞고 연구자서 자쳐서 넣어준 걸 해주면 그 전이차가 생겨가지고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직류 방식으로 걸어가지고 외부를 통해 빼도 되고요. 아니면 교류 방식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일부러 전자 이동을 만들어줘 전류 흐름으로 당겨준다는 거죠. 이거를 해가지고도 교류로도 할 수 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